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항 중에 하나, 항일 의병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항일 의병이 되는데, 의병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항일 의병의 사상적 기반은 도대체 무엇이 됐냐? 여러분들이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의병의 사상적 기반은 다른 게 아니라 위정척사 운동이었어요. 위정척사 사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자, 위정척사 사상하면 제가 좀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1860년대. 아, 기억난다. 60년대라면 무엇 반대? 통상 반대, 척화주전, 이항로, 기정진. 그리고 1870년대는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죠. 그러다 보니까 개양 반대, 외양 일체, 면함 최익현. 그리고 1880년대는 여러분들 김홍집이가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개화 반대, 그 다음에 조선 책략 반대. 그래갖고 이만손, 영남 만인소, 홍제학, 만원 척사소. 그리고 90년대 가서 의병이라고. 그러니까 의병은 당연히 위정척사 사상에다 바탕을 두고 나왔죠. 그렇다면 어떤 의병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여러분들 을미의병이라고 있어요. 을미의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거 바로 몇 년도가 되느냐? 1895년도가 돼요. 을미의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을사의병이 나와요. 을사의병도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1905년이에요. 1905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정미의병이. 정미의병도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우리나라 국권 침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미의병 나온 거 몇 년? 1907년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온지 순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씩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을미의병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을미사변. 을미사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을미개혁을 하게 돼요. 을미개혁에 나온 얘기가 바로 단발령이었어요. 단발령. 머리카락 자르라 이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의병이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의병장으로 제일 유명한 분들은요. 여러분들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가 유인석, 이소웅 장군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유인석, 이소웅 장군님 같은 분들이. 자, 이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몽땅 다 어떤 의병장들이냐? 여러분들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에요. 유생. 원래가 위정척사 사상이 양반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상이니까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됩니다. 이때 나왔던 경무는 바로 뭐가 되느냐?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 다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갈았다. 을미사변이에요.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유생들이 일어났는데 유생들만 여기에 가담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또 하나가 가담을 하게 되냐면 바로 동학농민군이에요. 동학농민군들. 왜? 1895년이면 동학농민군도 한참 도망 다닐 때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직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농민운동군들이 솔직히 유생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이 당시가 의병이 외놈들 몰아내자라니까 여기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 고종이 자, 어디가 아간파천에 가요. 96년도에. 아간파천에 가갖고 무엇을 하냐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종이 야, 너희들 단발령이 그렇게 싫으니? 그러니까 알았어. 단발령 싫으니까 단발령 취소할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단발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니네들도 너무 시끄러. 그러니까 좀 집에 돌아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의병장들은 몽땅 다 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생들 왕말을 너무 잘 들어요. 갑자기 다 집에 돌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그리고 집에 갑니다. 바로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종이 이렇게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리자 자
이런 유생 의병장들은 그냥 가볍게 예 하고 해산해버리게 돼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헐 하고 황당해하는 분들이 바로 누가 동학농민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을미의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드냐? 활빈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활빈당. 활빈당은 홍길동이 만든 거야.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또 썼던 거죠. 이렇게 하고 이 활빈당은 나중에 어디에 또다시 합류하냐? 을사의병에도 합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미의병에도 합류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의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을사의병이 돼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을사늑약 때문에 나왔습니다.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뺏겼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 전 시간에 우리나라 국권 피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사늑약에서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겼어요. 이제 아무리 다른 나라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괴롭힌다 하더라도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해서 의병이 나와요. 당시 의병들은 무슨 경문을 내세웠느냐? 이런 경문을 내세우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저들이 하는 행위는 일찍이 만고에 없었던 행위다. 한 조각 종이에 조인하여 한 조각 종이에 조인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을사늑약에 사인했다. 그것도 황제가 사인한 것도 아니라 을사오적이라는 새끼들이 사인했죠. 한 조각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말았으니 우리는 이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의병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나왔던 이때 의병장님으로는 여러분들 누가 있냐? 면함 최익현이 있습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 이때 의병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신도석 장군님이 계세요. 잠깐만, 신도석 장군님 돌석이란 이름 딱 들으니까 아유 명문 대갓집의 적장자 큰아드님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신분에? 평민? 맞습니까? 천민이라고 제가 우기면 어쩌실 거예요? 또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천민이라고 한다고 또 여러분들 그럽니다. 천민 예. 맞게 대답하고 나서도 제가 뭐라고만 한마디 하면 바로 막 평민 맞아요. 평민 맞아요. 근데 제가 천민이라고 우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상한 대답 편민, 아이고 발음 섞는 분들도 있어요. 자, 뭐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듣고 싶은 대답은 평민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 천민 없는데요? 생각나죠? 여러분들 1894년도에 1차 갑오개혁 때 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신분이 없어. 근데 무슨 놈은 천민의병장이야. 자, 신돌석 장군님은 평민의병장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에요. 뭐라고 불렸냐면 태박장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은 한때 휘하병력만 3,000명.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너무 잘 싸우셨어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 싸우기만 하면 집니다. 그래갖고 일본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자 그 현상금의 눈을 먼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자 외사촌 형제였던 두 놈이 신도석 장군을 꼬셔낸 다음에 아주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잠든 틈에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죽여서 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어이없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익현 선생님입니다. 최익현 선생님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 유생 출신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때 이미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나라가 너무 엉망이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계셨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딱 이 을사늑약이 맺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셔갖고 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키세요. 자, 의병을 일으켜서 딱 올라오는데 관군이 와서 막아요. 그러자 최익현 선생님이 앞에 딱 나서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 최익현이라는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모르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군대를 일으켰으니 이 의병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황제 폐하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길을 비켜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관군 대장이 나와서 인사를 꾹뻑합니다. 제가 어찌 선생님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구하시려고 하는 그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선생님을 막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님, 바로 유생 출신 의병장들의 한계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죠. 최익현은 고민에 빠집니다. 앞에 일본 놈들이 맡고 있다라면 당연히 밟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구하려고 하는 고종황제의 명을 받아서 왔다라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님은 더 이상 진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병의 해산을 명하세요. 해산을 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본인은 체포가 되십니다. 최익현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싸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최익현 선생님 한계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른 방식. 어떻게 하느냐? 일본 놈들, 외놈들의 손에 나는 죽겠다. 이렇게 되면 나를 좋아하는 백성, 당시에 면함 최익현 선생님은 정말 전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분입니다. 나를 존경하는, 나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아마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죽음 너무나도 값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끌려가신 거예요. 근데 일본은 눈치를 챘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면함 최익현. 야, 이걸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더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조선에다 그냥 놔둘 수도 없어요. 한국 땅에다가. 아, 이거 살려둘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가 아, 좋은 방법이 있다. 해갖고 면함 최익현 선생님은 쓰시마섬 유배, 대마도로 유배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끌려가시죠. 끌려가시는데 최익현 선생님이 끌려가시기 직전에 신발을 딱 벗어요. 배에 타기 직전에. 그러더니 버선을 벗으시고 버선 발 밑에다가 여러분들 버선 밑에다가 흙을 까십니다. 흙을 한 줌 주워갖고 무슨 뜻이냐면 내 죽어도 외놈들의 땅은 밟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저 일본 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를 한 명, 이 제자는 도망가진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서 제자를 보내갖고 물 한 동이를 떠오게 합니다. 물 한 동이. 그래갖고 최익현 선생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물 한 동이가 함께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요. 쓰시마 섬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끌려가자 누가 딱 나오냐. 쓰시마 섬의 간수장이 딱 그 감옥 관리하는 놈이 나와서 인사를 꾸벅합니다. 아, 오셨습니까? 최익현 선생님의 함자는 여기서도 이 대마도에서도 대단히 유명하시다. 나도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대단한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일본 국왕께서 내리시는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국왕의 은혜를 입는 것이니 이제 너무 그렇게 꼿꼿하게 구시지 마시고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씩 웃죠.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이 막 웃으면서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한 말씀 하세요. 준비해 왔다 이놈아! 그러세요. 그 물 한 동이. 최익현 선생님 이미 조선에서 떠날 때, 한국에서 떠날 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외놈들이 주는 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그래갖고 물을 떠갖고 가신 겁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야, 돌아가시게 내비두면 안 돼. 살려야 된다. 당시 일본에서도 면함 최익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인정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복에 앞장섰던 초대 통감 누구?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조선 인민은 두려울 것이 없다. 하지만 면함 한 사람만은 너무나도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면함은 잘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면함 최익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면함이 잡혀왔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고 그 고집 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면함 최익현의 아들을 대마도로 급하게 보냅니다. 너 가서 네 아버지 굶어 죽는다는데 빨리 설득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최익현 선생님이 소리를 버럭 지르십니다. 아니 이놈이 네 놈이 내 아들이 맞느냐. 이 애비가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나마 나라를 위해서 가볍게 쓰려고 하는데 네 놈이 나를 막으려고 들어.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이놈아. 당장 물러가거라 해갖고 그냥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쫓겨났더라고요. 그리고 단식투쟁을 딱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꿇고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제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승님의 뜻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을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함께 굳고 그 다음에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이죠.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약에 밥 굶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이어트 하시나? 이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불러서 얘기해. 좀 드셔봐. 맛이 괜찮아. 이럴 겁니다. 아유, 참. 제가 못 믿겠어요. 그랬는데 이 최익현 선생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잘 듣거라. 내 나이 이미 70이 넘었다. 이곳에서 비굴하게 살아나간다 한들 내가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보잘것없는 목숨이나마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뜻깊게 쓰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젊다. 이곳의 작은 지옥은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나가서
너희의 두 손으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너희의 두 눈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광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먹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명령이자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하지만 스승의 마지막 명령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걸 억지로 먹었다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최익현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한 녀석 진짜로 화가 너무 나서 좀 사고 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님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한 녀석이 맨 뒤쪽에서 한마디 하더라고. 배고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최익현 선생님이 배고파라는 유언을 남기셨으면 모든 게 끝장이죠. 최익현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 외놈들은 그 본성이 야비하고 사나워서 반드시 기회를 보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 대한이 독립을 되찾는 그날이 될 것이다. 와, 이분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 요만큼의 차이도 없죠. 물론 위정척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유생의병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좀 구닥다리예요.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특성은 그럴지 몰라도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정미의병이 나오게 됩니다. 정미의병은 일본이 우리나라랑 정미 7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군대 해산을 시킵니다. 자, 그 전에 고종을 강퇴시켰죠.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해산 군인들이 열받은 거지. 그래갖고 의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병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렇게 정식 군인들이 의병에 올라가게 됐다. 의병의 전투력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약화되게? 전투력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지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사진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정미의병인데, 정미의병 딱 보면 가운데서 오른쪽 세 번째쯤 서 계신 분, 군복이에요, 그거. 구식군인들이 여기 합류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의병의 전투력이 올라가자 거기다가 이 정미의병을 계기로 의병 항쟁이 이제 성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들 이제 의병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항쟁하고 전쟁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데, 전쟁은 항쟁의 한 갈래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싸우는 게 전쟁이야. 그 전까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 싸우려면 우리나라의 정식 군인이 일본의 정식 군대랑 싸워야 돼.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군대는 을미의병 때는 의병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 때도 의병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식 군인들이 이제 어디에 됐다? 의병 편에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정미의병부터는 대한제국의 군대 그 다음에 누구? 바로 일본의 군대로 싸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의병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무엇을 하냐? 13도 창의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13도 창의군 1만여 명이 모입니다. 총사령관 이인영, 총참모장 허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1만여 명이 1908년에는 어디로 진공하느냐? 서울을 공격해서 서울을 함락시키고 우리 황제를 구해내겠다라고 쳐들어가요. 그걸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서울 진공작전 가면서 13도 창의군은 무엇까지 했느냐? 여러분들 각국 공사관에 편지까지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내냐? 우리는 대한제국의 정식군인이다.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랑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느냐?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위기 때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일본이 나쁜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편지를 보낸 게 바로 13도 창의군이야. 서울진공작전 가면서. 하지만 각국 공사관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주죠. 이미 쪽발이 편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 이들 동대문밖 30리까지 진격해 들어갔는데 총사령관이었던 이인영이 집에 가버립니다. 아니, 총사령관이 왜 집에 가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교도 다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의 충성을 다하겠느냐. 그러면서 집에 가버립니다. 유생들의 한계예요. 유생들의 한계라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13도 창의군은 연합부대입니다. 연합부대는 총사령관이 확실하게 끌어주지 않으면 밑에는 다 분열돼 버려요. 총사령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분열된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이 13도 창의군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유생 출신 의병장은 여기에다 들어갈 수 있는데 평민 출신 의병장의 군대는 안 받아줘요. 어디 쌍것들이 와서 여기서 지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도 창의군 동대문막 30분리까지 진격해 들어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은 무엇을 하게 됐냐. 자, 1909년에 1만여 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자, 이걸 막해서 남한 대토벌. 특히 어느 지역? 호남 지역. 호남 지역은 여러분들 전라도가 되는 겁니다. 전라도 지역을 포위하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왜 하필 전라도 지역이냐? 전라도 지역에 의병이 제일 많았어요. 아니, 전라도 지역에 왜 의병이 제일 많으냐? 간단하죠. 동학농민군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전라도 지역이니까. 거기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병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활동하기는 어렵죠. 그러자 결국 의병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어디로 건너갔냐? 만주, 간도, 연해주로 떠나게 돼요. 연해주로 떠나고 이분들이 바로 무엇이 되냐? 나중에 독립군들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의병항쟁은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 여러분들 알겠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의병전쟁으로 이어진 13도 창의군 남한 대토벌 작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한때 의병항쟁을 하셨으면서 이제 독립군을 자처하면서 나오셨던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909년. 알고 있죠? 자, 어디서? 하얼빈역에서. 당시엔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하얼빈에서 누구를 잡아 죽이냐? 초대 통감이었던 이 또 히로부미를 없애버리죠. 이런 놈은 뒤졌다. 어떻게 뒤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저격이란 단어는 너무 아깝죠.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는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박멸, 살균. 근데 박멸, 살균하면 세균만한 그런 값어치도 주기 싫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요즘은 제가 휴지통 비우기, 삭제 이런 겁니다. 생명적 가치를 주기 싫어갖고 이또 히로부미를 이렇게 없애버리게 됩니다. 1909년에. 이런 활동들이 바로 항일 의병으로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욱 심하여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의관을 찢긴 나머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만났음에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엇들? 국모의 원수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항해서 나온 의병은 보나마나 무슨 의병이 된다? 을미의병이 됩니다. 을미의병. 여러분들 봅시다. 고종의 해상 권유로 활동을 중단, 해상 공고 조치구로 활동을 중단한 건 맞죠? 자, 최익현은 태인에서 봉기하고 활동했다. 최익현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의병이 돼야 되겠습니까? 을사의병이 돼야 돼요. 을미의병이 아니라.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하였다. 자, 이런 평민의병장의 등장은 을사의병부터죠. 그 다음에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건 13도 창의군으로 정미의병이 돼야 되겠죠. 전국의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해 서울 침공. 역시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이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항일 의병운동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봅시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건 남한 대토벌 작전이네요. 자, 신돌석 등 평민의병장이 등장하였다. 무슨 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유인석, 이소웅 등 유생 출신 의병장이 봉기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을미의병 첫 번째가 되겠네요.
13도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 여러분들 정미의병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남한대토벌작전, 기억이 맨 마지막이 되고요. 제일 먼저는 을미,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 을사의병, 리을, 리을 정미의병. 그 다음이 남한대토벌작전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항일의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